독서라는 판도라 상자를 최신 뇌과학, 심리학, 행동경제학이라는 재료로 떠받치고 스토리와 인문학이라는 날개를 달아 독자의 품으로 날려보내는 것이 이 책의 목표이다. 안녕하세요, 고영순 작가입니다. 저는 어느 날 문득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독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독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어떠한 독서법들이 있는가? 모두에게 효과적인 독서법이 있을까?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진정한 독서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을 풀기 위해 수많은 자료와 실험하고 고민한 결과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께 소개할 제 6번째 신작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모든 읽기에 대한 지침서이자 여러분의 삶을 바꿔줄 독서가 되는데 가장 친절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인생 공부 반갑습니다. 아유, 또 이렇게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 신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아, 예. 지금 이게 방송 나가는 시점이면은 이게 책이 나왔기 때문에 책이 나왔겠네요. 예, 졸업 선물이라는 예, 제 혼이 담긴 책이 나왔습니다. 예. 예. 저는 좀 가깝기 때문에 예. 내용을 좀 봤어요. 음. 미칩니다, 진짜. 아.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원래 제 스타일은 저보다 4살 어리잖아요. 예, 예. 근데 저한테 되게 선배가 좋은 애들이 듯한 느낌이더라고요. 예, 제가 그 애늙은이 병이 있어갖고, 예, 애늙은이 병이 있어갖고, 예. 솔직히 제가 35살이 올해 나이 한국 나이로, 근데 페이스북 상에서는 저를 이렇게 40대 중반으로 알고 계신 맞아, 사람이 그렇게 되게 할 수 있을 것 많아서 같아요. 제 예. 애기 사진 올렸을 때 실제로 댓글에 늦둥이? 늦둥이 엄청 축하드린다고. 그 늦둥이란 단어가 많이 달렸고, 예. 가끔 너무 당혹스러워. 인생의 선배님, 40 초반이신 분이 인생의 선배님의 조언 이렇게 감사하다 그러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서동민 작가님, 서동민 작가. 서동민 예, 작가님이 그림을 그렸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예. 내용하고 임팩트 있는 예, 그림이 정말 이게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글빨도 뭐 나쁘지 않지만 그림빨이 있는 책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정말 보면서 뭐 제목이 졸업 선물이잖아요. 예. 그래서 졸업하신 뭐 시즌에 맞춰서 졸업 선물도 예. 좋지만 대학생 예. 그리고 이제 사회 초년생 그리고 이 사회생활 하면서 좀 뭔가 임팩트 있게 예.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예. 하신 분들은 모두 진짜 필독서가 돼야 그냥 되지 않겠나 생각이 그러니까 들거든요. 뭐 이렇게 솔직히 저는 이렇게 고영성 작가님처럼 하나를 깊게 판 사람은 아니어갖고 그렇게 깊이 있는 책은 아니고요. 근데 뭐냐면은 이렇게 수많은 조언들이 있는데 뭐 열정을 갖고 살아라. 뭐 너도 할 수 있어. 저는 그런 조언은 안 하고 어떻게 하면 회사 생활 잘할까? 어떻게 하면 대학원 생활 잘할까? 어떻게 하면 그냥 독서하는데 좀 이렇게 회사 생활에 도움이 되는 독서를 할까? 어떻게 하면 내고를 잘할까? 그 다음에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인재가 되나? 그거를 제가 이제 인턴도 외국 회사에서도 해보고 삼성에서도 해보고 연구소에도 있어보고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운이 좋았어요. 운이 좋다 보니까 많이 적었죠.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또 교훈을 하나 드리면은 적는 자는 삽니다. 적자 생존. 맞습니다. 적자 생존이기 때문에 예. 늘 적으세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책의 시작이고. 그러니까 책이 내용이 이게 가슴을 찌르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항상 이 얘기 좀 말씀드리는데 나는 우리 신 박사님을 10년 전에 만났어야 돼. 진짜로 젊으신 분이라면 뭐 나이 드신 분이 솔직히 거기까지는 제가 커버 못 치겠고 예.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한번 진중하게 예. 책 보시면서 한번 자기 자신의 어떤 커리어나 삶에 예. 대해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작가가 추천하는 이제 그 졸업 선물을 알차게 읽고 알차게 쓰기 3가지를 추천해드리면은 첫 번째가 이 책을 읽고 나도 책을 쓸 수 있다. 그런 좀 여러분도 자신감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하죠. 다 버킷리스트 하나씩 있거든요. 네. 저는 글쟁이가 아니에요. 맞춤법도 잘 모르고 저는 글쟁이가 아닌데
결국엔 써낸 거예요. 50쪽짜리 써낸다는 게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자신감, 내 버킷리스트가 진짜 버킷에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 인생에서 실현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꿈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 그 두 번째가 이제 제가 그 마지막 쪽에 보면은 생각 더하기라고 빈 쪽을 2개 남겨놨어요. 네. 그래서 뭐 졸업 선물이 뭐 향수도 있고 꽃도 있고 좋지만 진짜 전 세계에서 제일 유니크한 거. 여러분이 그 책을 잘 읽어보시고, 뭐 졸업 선물이라는 게 뭐 졸업 때만 주는 건 아니잖아요. 졸업 때 못 줬으면 지금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이 깨끗하게 잘 읽어보시고 그 생각 더하기에 여러분 생각을 더해서 그걸 선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정말 네.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진짜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냥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또 설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네. 어르신들, 이제 이게 저희 팟캐스트 청취자분들 중에 또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세뱃돈 주기 애매한 친구들 있잖아요. 이제 취업해갖고 얘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졸업 선물로 한번 사줘 보세요. 이제. 예. 저 팁을 드리면 거기다가 돈 껴서 네, 드리면 돈 껴서, 완벽하게 그냥 센스쟁이. 그러니까 진짜 이거- 물질과 정신을 동시에 주는. 진짜 그렇게 하면은 진짜 꼰대가 아니라 센스쟁이 예, 삼촌, 예. 센스쟁이 작은 아빠. 네. 그래서 열심히 썼으니까 많은 사랑해 주시고, 또 고 작가님이 앞에서 멋지게 해주신 것처럼 저도 카드 뉴스로 또 이제 책으로서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이제 비주얼을 더 많이 가미해서 더 각색을 해서 카드 뉴스로 인생 공부 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더 많이 소통하고, 댓글로도 소통하고 메시지로도 소통해서 더 소통하는 그런 작가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뭐 예전에 작가긴 하지만 책 소개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 지론이에요. 좋은 책은 많이 널리 네, 읽혀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로 강력 추천드리는 예. 책이니까요. 예. 읽어보시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아유. 책이 정말 많이 좀 팔려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봤으면 제가- 좋겠어요. 제발 좀. 또 열심히 할 거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해서 이거 중요한 건 우리는 이 팟캐스트 방송과 인생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도 발전해 나가고 예. 여러분도 성장할 수 있게끔 그렇죠. 우리가 계속 도와드릴 거라는 거. 이 책을 쓴 가장 큰 모티브는 그 2,000명의 상담이었어요. 음. 2,000명의 상담. 저도 이 책이랑 뭐 졸업 선물 써야지 그렇게 마음 먹어본 적이 없고, 상담을 제가 말로 해주는 게 아니라 메시지로 하다 보니까 글이라는 게 뭐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누적이 됐단 말이에요. 다 회사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고, 대학원에 대해서도 고민이 너무 많고,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내 고민이 내가 한 선택이 내가 한 판단이 옳은 건지도 모르겠고, 제가 혼자 고민한 게 아니라 여러 명이랑 고민을 하고 책으로 쓴 거기 때문에 공감이 많이 가실 거고,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뭐 작가 책 쓰는 거 말씀하셨지만 맞아요. 저도 처음에 인터넷에서 글 그냥 조금씩 쓰다가 발전해서 책이 된 거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만약 여러분께서 예. 버킷리스트에 정말 책 그렇죠. 한번 쓰시겠다 하시면 책을 먼저 읽으시고 그렇죠. 서평이라도 예. 쓰기 시작하면은 그게 예. 이제 쌓여서 내가 뭔가 작가로 거듭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것이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졸업 선물 출간 특집으로 그동안 이제 고민을 많이 상담해 드렸는데, 그 고민의 좀 한 차원 위인 포괄적인 개념으로 회사 생활은 무엇인가? 이게 왜냐면 제가 대학교 때 여러분, 그런 대학생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회사 가면 뭐 하는 거지? 이거 내가 이거 예를 들어 연력학 배우고 전자기학 배우고 경제학 배우면 회사 가면 이거 쓰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회사 가면 도대체 뭐 하는 건데 저렇게 힘들어하고, 회사가 전쟁터라 그러고, 회사 가면 총 쏘나? 진짜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대기업에서도 일을 해보고, 제가 제 회사도 만들어서 해보고, 그다음에 외국계 기업에서 인턴도 해보고, 연구소에서도 일도 해보고 해봐서 이제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해당될 수는 없겠지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에서 일을 했으니까, 큰 기업에서 일했으니까 아마 대기업은 다 맞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인생 공부라는 팀을 같이 고영성 작가님이랑 황혜준 선생님이랑 이제 동민이랑 서동민 작가님이랑 이제 다른 이제 디자이너분이랑 이제 JW 군이랑 이제 저는 우리 팀이 자랑스럽습니다. 아니, 진짜. 회사예요. 저희도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소기업이죠, 스타트업이고, 저희가 그런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회사 생활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또 고 작가님도 회사 경험이 독특한 경험이 많으세요. 네. 스타트업도 많이 해보셨고, 네. 그다음에 고 작가님은 뷰가 또 많이 다른 게 다 오너셨어요. 오너, 지분 그러니까 투자. 지분 투자. 지분 완벽한 투자니까. 오너는 아니고 예. 하나는 오너였고 하나는 예. 제가 이사로 있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뷰가 달라서 여러분한테 이제 아주 새로운 뷰를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회사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회사 생활은 무엇인가, 이게 20대 청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고 네. 또 그동안 제가 이제 회사 관련해서 제 개인 타임라인에 포스팅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 진짜 30대 아저씨들이 회사원분들께서 극공감을 많이 해주셨어요. 나도 회사원이지만 내가 도움을 더 많이 받는다 그러면서. 아 진짜 그래 저도 돈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출간 특집으로 졸업 선물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로 회사 생활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로 회사 하는데 그러면 회사 가면 가장 중요한 능력이 무엇인가? 이제 회사 가면은 뭐 진짜 뭔가요? 예, 진짜 되게 궁금하잖아. 아부를 잘해. 아부의 왕이 돼야 야, 그게 되나? 진짜 궁금하네. 회사 가면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고 작가님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래서 회사 생활 제일 못 들어갔나 봐. 그걸 잘 감이 안 와. 그러니까 그게 다 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제일 큰 착각 중에 하나가 학교 다니면서 제일 싫은 게 뭐예요? 제일 싫은 거? 저는 공부? 그렇죠. 공부예요. 공부 시험이잖아요. 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공부랑 시험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졸업 선물에도 썼지만 진짜 시험은 학교 끝난 다음부터예요. 왜? 교과서가 없어요. 더 이상. 맞습니다. 교과서는 없는데 시험은 매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대학교 초중고등학교 간이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 대학교도 다 개념 과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회사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학습 능력이에요. 학습 능력. 맞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제가 하나 예를 들어버릴게요. 여러분이 막 솔직히 대기업 가고 싶잖아요. 뭐 저도 만약에 제가 학부생이면 대기업 가고 싶어요. 안정적이고 뭐 성장 가능성도 더 높고 솔직히 뭐 망할 확률도 더 적고 그런 상황에서 대기업을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대기업은 공채로 뽑잖아요. 네. 무작위로 1000명, 2000명, 500명 이렇게 뽑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의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뭘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회사를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회사 들어가면은 진짜 자기소개서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불같은 열정으로 모든 걸 녹이고 포항제 처리면 용광로 필요 없다. 내가 용광로가 될 거라고. 예? 예? 진짜로 현대자동차 들어갈 거면 로봇 필요 없다. 내가 로봇처럼 내 등에 배터리를 꼽아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난 로봇 효율 10%면 난 인간 효율 40%라고 에너지 효율 내가 이 세상에 그런 막 개들이 다 쓰잖아요. 네. 인간보다 효율 높은 게 없다고. 너 내가 다 할 거라고. 나는 고장도 안 난다. 나는 자체적으로 고칠 수도 있다고. 야, 다 진짜 하잖아요. 웃긴다. 제가 자기 소개 사람 본 적이 있어요. 검토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 열정이 엄청나고 뭐 죽겠다 뼈 묻겠다 뭐 많아요 그런 단어. 그러니까 뭐 회사를 위해 목숨 걸겠다는 단어가 많은데 제가 실제로 우리 삼성의 사원들 대리들 우리 한 20-30명을 상대로 물어봤어요. 회사 생활 행복하냐? 90%가 불행하대요. 아니 그렇게 열정을 불태우고 내가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을 것 같은 회사였는데 도대체 왜 불행한 거냐? 그게 일이 힘들어서 그런데 일이 왜 힘드냐? 잘 못해서 힘들어요. 그럼 잘 왜 못하냐? 학습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게 여러분은 솔직히 대학교까지는 여러분이 대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지식을 배운 그 노하우, 그 트레이닝을 받은 거지 어떤 특정 지식을 습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배운 지식은 다 2-30년 전의 지식이에요 이미. 그거는 이미 산업에서 쓰지 않는 것들도 많고 그다음에 회사는 항상 왜 힘드냐면은 회사는 무조건 새로운 걸 만들어야 돼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회사는 구제품이라는 걸 내놓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구제품? 신제품만 만드는 게 회사예요. 맞습니다. 그럼 없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새로운 걸 해야 돼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회사 생활하면서. 그러려면 배워야 되고. 아까 마찬가지가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공채로 2,000명 뽑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전자기학을 많이 공부했다 치고 뭐 이제 회로 이론을 많이 이렇게 공부했다고 치고 무슨 전자기기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삼성에 가면은 이게 웬걸 특허 부서로 발령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전자기기가 아니라 일단은 특허기 때문에 범위가 갑자기 늘어나요. 기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네요. 예. 그다음에 평소에 영어를 했었어야 돼. 왜냐면 특허는 다 영어로 쓰거든요. 거의 다 영어도 잘했어야 되고 읽기를 잘했어야 되는데 읽기를 너무 많이 해서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서 하나하나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 전자기기를 많이 관련을 했는데 거기 TO가 없어서 전혀 다른 기계과 부서에 배치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러면 회사에서 뭘 시켜주냐면 온더 잡 트레이닝 OJT를 시켜줘요. 네. 보통 전 세계 다 똑같거든요. 2개월에서 3개월 주는데 그 안에 학습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그 정말로 그
온더 잡 트레이닝 기간에 학습이 딱 돼서 내가 이제 바로 실무에 딱 투입되면 일이 돼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학습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학습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영어 공부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영어 왜 작가님 회사 가면은 영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제가 삼성에 있었어요. 네. 삼성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메스틱 국내 기업은 음. 아니란 매출의 80% 이상이 다 해외에서 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이란 말이에요. 네. 글로벌 기업이고 저는 이제 개발실에 있었으니까 삼성의 장비들은 다 일본 것도 많고 독일 것도 많고 그러거든요. 네. 이제 국내 업체들도 많이 있지만 외국 게 더 많아요 아직도. 음. 그러면 저는 이제 개발 엔지니어라서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걔네들 다 통역 대리과예요. 뭐 빨리 말할 수도 있지만 왜냐면 걔네가 답답해서 일어 같은 것도 통역 대리과 오고. 그렇죠. 예. 제가 삼성에 있을 때 영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 말로 해봐. 영어 한 번 써본 게 자기 개발 시간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반을 만들어서 애들 영어를 가르쳐 봤어요. 그때 영어 써본 거 빼고는 아무도 영어를 쓰는 걸 본 적도 없고. 근데 진짜로 논문 읽는 걸 떠나서 예를 들어 개발실이라서 논문을 많이 읽을 수도 있지만 일반 그러니까 양산이나 제조 그런 논문 안 읽어도 되는데도 영어를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어를 읽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매뉴얼을 보기 위해서예요. 설명서. 전 세계 모든 설명서는 영어로 다 있어요. 근데 한글로 설명서가 없는 경우는 많고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결국에는 그거는 내가 이제 삼성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 여러분이 빵 공장에서 일한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 빵 안에다가 초코크림을 넣는 신기계를 독일에서 고 작가님이 사온 거예요. 네. 그 이제 매뉴얼이 있는데 그럼 그 작동을 하는 법을 이제 맨 처음에 와서 엔지니어가 가르쳐주고 가겠죠. 그럼 엔지니어 떠나요. 그러면 그 엔지니어 어떻게 할 거예요? 맨날 부를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만약에 고장이 나면은 그걸 고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만약에 업그레이드하고 싶거나 예를 들어 효율을 더 올리고 싶으면 그 작동법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매뉴얼이에요. 설명서. 맞네요. 네. 근데 설명서가 일단 영어를 잘해야 읽기 좋고 두 번째 설명서도 학습을 해야 돼요. 근데 원체 우리는 학습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매뉴얼을 줘도 읽고 쓰는 사람 제대로 읽고 그거를 매뉴얼을 쓰는 사람이 거의 전무해요. 매뉴얼 이렇게 딱 다 알아요. 이렇게 딱 주죠. 한쪽 보고 말아요. 다 이렇게 이렇게 한쪽 두 쪽 보다가 이렇게 훑다가 말아요. 그냥 그래놓고 다 눌러봐요. 클릭 눌러보는 게 제일 빠르다고. 맞긴 맞는데 근데 회사는 다른 게 뭐냐면은 장비가 얼마예요? 제가 다루는 장비 다 100억, 10억, 20억 이런 장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막 눌러볼 수가 없어요. 회사는 여러분 퍼스널 PC가 아니에요. 컴퓨터가 아니에요. 회사 기계들은. 그래서 고장 나면은 끝이기 때문에 정말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매뉴얼을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영어를 하는 이유도 가장 큰 이유가 매뉴얼을 보기 위해. 결국에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게 학습 능력이 돼야 돼. 학습 능력. 그 다음에 대기업이라는 거는 특히 이제 뭐 대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는 자기네 상품이 바뀌어요. 상품이 바뀌고 그 다음에 시장이 바뀌다 보니까 새로운 곳에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곳에서 일을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할 수밖에 또 다른 OJT가 시작돼야 돼요. 그냥 이게 학습 능력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친구들은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뭘 배운 게 아니라 그다음에 배운 거를 떠나서 뭘 배우는 법을 익힌 게 아니라 버틴 거예요. 대학교에서 다. 이것만 버티면 돼. 이것만 버티면은 끝이야. 더 이상 공부는 안 해도 돼. 네. 엄청난 착각이죠. 보통 이제 회의에 계신 분들은 잘 알 텐데 뭐 다 통용되는 건 아니지만 보통 해외에서는 정규직이라는 게 잘 없어요. 미국은 뭐 완전 고용이라는 게 없고 완전 잡 액션 엄청 플렉서블하고 싱가포르도 똑같은데 보통 컨트랙 그러니까 계약을 3년 해요. 3년. 왜 3년 하는지 아세요? 3년? 왜요? 첫 번째가 1년은 준비 기간이에요. 준비 기간. 2년은 퍼포먼스, 실적, 3년은 이직 준비예요. 아. 그래서 보통 이렇게 3년 단위로 왜 그래서 경력을 3년을 쳐주냐면은 이 사이클 한번 돌아봤냐 이거예요. 그러려면 또 아까 뭐가 첫 번째 연도가 뭐였어요? 준비 기간이에요. 그렇죠. 네. 학습 능력이 없으면은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근데 회사를 가면은 뭔가 이제 막 인간관계만 생각하고 뭐 치맥하면 되는 줄 알고 부장님이랑 스크린 골프 치면 되는 줄 알고 에? 동문 선배 있으면 되는 줄 알고 네. 하는데 그래서 결국엔 뭐냐 대학교 때 그러니까 제가 하나 여러 대학생 여러분들한테 팁을 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가장 여러분이 회사에 적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되게 잘 돼 있어요. 교과서라는 게 연습 문제.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연습 문제를 어떻게 푸냐? 저도 그랬고 관연도 시험 문제를 구해요. 아니면 이제 족보를 구해요. 그래서 연습 문제를 그 풀이 방법을 다 외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성균관대 정도만 돼도 회로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회로 하나 선만 바꿔도 거의 다 틀려요. 적응 능력이라는 게 없어요. 제가 이제 박사를 해서 논문을 많이 썼기 때문에 논문이라는 게 이제 고영성 작가님이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제가 생각하는 읽기에 가장 좋은 리뷰 페이퍼, 그러니까 리뷰 책이라서 최고의 책이거든요. 이제 논문들이 모여서 리뷰 페이퍼가 되면은 이제 그게 타당성이 검증되면 이제 그게 교과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과서 전 단계 논문을 많이 써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제 그 다음에 교과서를 많이 쓰시는 교수님들이랑 일을 해보면서 제가 많이 물어봤어요. 교과서에 대해서 교과서 어떻게 집필하시느냐. 그 중에 하나 깨달은 비밀이 있는데 여러분이 교과서를 잘못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과서에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로버트 실링이랑 교수님이랑 같이 수업도 많이 듣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분 수업도 많이 듣고 그분이랑 프로젝트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교과서를 4개 쓰신 분이거든요. 되게 유명한 교과서예요. 그러네요. 그랬는데 그분한테 제가 물어본 게 어디다 가장 주안점을 두시고 교과서 쓰셨냐. 그렇게 얘기를 하다 여쭤보다가 하나 답이 되게 제가 의외로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교과서 만들 때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이 연습 문제 만드는 거라고. 왜냐면 그게 이제 연습 문제는 이게 어떤 상황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서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되게 축약돼 있어야 돼. 엄청 만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연습 문제 거의 안 풀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뭔가를 맞춰야 된다 그런 관념이 있지. 그 연습 문제를 어떤 이렇게 질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게 풀어내야 될 대상으로 극복해낼 어떤 고난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어떤 이렇게 게임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솔루션, 어떤 프로세스에 딱딱딱딱 맞춰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연습 문제도 못하면 회사 가면 되게 힘들어요. 회사는 답이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런 면에서.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친구를 상담을 해서 그 친구가 저한테 계획을 보낸 것 중에 하나가 연습 문제를 자기가 솔루션 없이 그냥 부닥쳐 보겠다. 아주 좋은 시도라고 나이스 트라이라고 제가 무조건 해봐야 된다고. 그리고 생각해 보면 그 연습 문제를 또 만드는 입장에서 예. 그것도 이제 회사를 대비시켜 보면은 예. 어떤 소비자가 더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예. 하나의 어떤 제품으로서 예. 상품으로서 만드는 거잖아요. 예. 되게 창의적인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연습 문제를 우리가 푸는 걸 떠나서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그 연습 문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예.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회사에 납품하는 그 이러닝 예. 그걸 2개를 했거든요. 예.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뭐. 그 문제 만드는 거예요. 그거 봐요. 똑같잖아요. 진짜 오늘 우리 처음 얘기했거든요. 저랑 고 작가님이랑 저는 이거.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과제를 만드는데 중요한 건 게다가 제가 채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제가 내는 문제와 솔루션과 이걸 이렇게 답변하면 맞겠다는 거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다 자기 맘대로 채점할 거잖아요. 채점자들이. 그러니까 제 거 매뉴얼만 보고 거의 비슷하게 채점을 하게끔 제가 구조를 다 짜야 되는 거예요. 문제만 내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본문 강의 만나는 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본문 강의 16강인데 이미 책을 썼고 그걸 잘 버무리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았는데 과제를 만드는데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딱 냈는데 바로 회사 그 담당 회사에 리젝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매뉴얼 보는데 와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근데 이걸 한번 하다 보니까 저도 업그레이드 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저도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데 이게 정부 인증을 받았거든요. 인증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게 또 과제래요. 이게 왜냐면 본문이야 검증됐으니까 뭐 회사에서 알아서 했겠지만 이거를 사람들이 확인을 할 때 과제를 잘 풀어야 되는데 또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동등하게 채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리젝 당해요. 정부에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안 되고 정부에 리젝 당하면 또 보름 30일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내 개인도 손해지만 시간을 또 낭비해야 되잖아요. 그 회사도 손해인 거죠. 왜냐면 이 프로젝트 끝내고 다른 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뭐 1년에 몇십 개를 하는 회사인데 이거 벌써 보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또 정부에 맞추기 위해서 또 이거를 연결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채점해야 되고
이게 이제 큰 거죠. 그거를 이제 실제로 이거를 비유를 해보면 실제 비즈니스를 할 때 그렇죠. 소비자가 그걸 알 수 있게끔 어떤 문제, 그러니까 예. 소비자가 뭔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끔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예. 필요한데 이건 매우 창의적인 거고 매우 고단하고 힘들다는 거죠. 그냥 솔직히 제가 볼 때 우리나라 뭐 교육개혁 별거 없어요. 저도 대학생을 해봤고 저는 또 교환학생도 가봤고 네네. 싱가포르에서 조교도 해봤고 운이 좋다 보니까 다양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봤고 교육을 또 가르쳐봤잖아요. 네. 되게 간단한 게 조금 힘들더라도 그 연습 문제만 다 풀게 하면은 우리나라 수준 확 올라가요. 우리나라 애들은 외우는 건 열심히 하는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걸 네. 왜 외워요? 책에 이제 펴보면 돼. 회사 가면 여러분 학교보다 좋은 건 뭐냐면 언제나 오픈북입니다. 위키피디아도 언제나 쓸 수 있고 결국엔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정보를 찾는 능력이 여러분이 없지는 않아요. 그 인터넷이 다 구글이 해주기 때문에 그 정말로 그게 뭐 이게 문제를 풀어보려는 도전 정신이 있고 그 다음에 막 부딪히면서 우당탕탕 해보면서 내성이 생겨야 되는데 다 깔끔한 것만 해보고 간 거예요. 아주 깔끔한 거. 면역이 없는 모기 한 대 말리면 죽는 거랑 똑같아요. 네, 맞습니다. 총균세가 괜히 진짜로 그 세상에 진짜 서양이 우리를 지배한 게 총균세만 나오는 게 아니라 회사 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문제 푸는 면역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문제의 모기가 딱 와서 뿅 물면 여러분 딱 죽는 거예요,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를 안 풀어봤는데 문제가 내 인생에 들어왔으니까 그게 회사의 문제가 내 삶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엄청 치명적인 거예요. 진짜. 근데 제가 하나 얘기해드릴까요? 제가 이제 삼성 다닐 때 제 밑에는 진짜 똘똘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롤을 엄청 잘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근데 제 이제 부사수 일할 때 보면 똑똑해, 얘가. 이제 롤이라는 것은 지금 리그 오브 레전드고요. 지금 뭐 최고의 세계적인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니 걔가 이제 다른 저는 롤을 안 해서 모르는데 다른 애들끼리 이제 끝나고 회식 끝나고 막 롤하러 가는 거 보면 걔가 뭐 지존이고 걔 뭐 발만 쫓아다니다가 발만 보다가 끝난대요. 근데 얘가 일을 시켜봐도 잘하는데 얘는 학습 능력이 엄청나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자기가 스타크래프트라는 걸 접하기 전에는 문학소년이었대요. 책밖에 안 읽었대요. 한 진짜 제가 봐도 모르는 게 없더라고요. 문학에 대해서는. 막 러시아 문학도 많이 읽고 의외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활자 일단 습득 능력이 엄청 강하고 새로운 거를 접하는데 거부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솔직히 자기가 이렇게 회사에서 술 마시고 이런 게 힘들지 회사 생활 자체는 자기가 입사 5년 동안 힘들어 본 적이 없다고. 자기는 뭐래도 상관없고 자기는 삼성에서 그냥 근근히 계속 있을 거라고. 학습 능력이 되면은 여러분 솔직히 회사 생활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학습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없고 거의 없어요. 이게 이제 왜냐면 다시 얘기하지만 서울대에서 누가 A 플러스 받는가? 똑같아요. 그거랑 딱 그 수영적 사고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죠. 보면은 답 나오거든요. 최고 점수 받는 사람들이 수영적 사고를 받아야지만 받게끔 맞아요. 대학 시스템이 됐다 보니까 솔직히 여러분의 잘못이라기보다 여러분이 대학에서 또 그렇게 적응할 수밖에 없고 누가 대학이지만 누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내 교수니까 내가 하는 얘기만 들으면 된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제가 어저께 그 읽었던 책이 지식의 반감기라는 책이에요. 그거 딱 그러고 이게 뭐냐면 모든 지식은 반감기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지식은 어느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대학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몇 년 지나면 다 사라질 그런 내용들이에요. 인문계뿐만 아니라 이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이공계 길긴 하지만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배웠던 사실과 진리라고 했던 것들이 막 바뀌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면 비즈니스는 그런 것들 최전선에서 적합을 하고 심지어 구글이나 이런 데 보세요. 어떤 알고리즘을 학문을 오히려 창출하는 곳이 그곳이잖아요. 그런 데서 일을 제대로 하고 하려면은 자연스럽게 스스로 학습하고 더 나아가 자기가 뭔가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학습을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누누이 말하지만 독서가 제일 좋고 그 독서를 똑바로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읽을 것인가 변호사 작가님이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그거 읽어보고 그다음에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이 댓글이랑 이제 저한테 메시지 오는 건데 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고영성 작가님의 책도 물론 좋지만 그 안에 레퍼런스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추천책들 거기에 나온 추천책만 다 읽으면은 어디 가서 교양 있다는 소리 듣습니다. 그리고 진짜 말씀하신 게 그 비즈니스 회사를 간다고 하는데 그 마케팅 책을 제대로 읽어보는 애가 별로 없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거는 뭐 컨테이전스 이런 거를 안 읽어봤더라고. 그러니까 그 A 플러스 받는 것보다 그 책 하나 습득하는 게 실제로 마케팅을 실시하는 그 입장에서는 무조건 좋거든요. 이게 읽지 다 않았다고. 맞는 얘기인 게 이게 뭐 다른 데서 이게 다 이제 조각을 맞춰 보면은
작가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어디서 봤냐면은 그 알토스 벤처스인가 하여튼 벤처 캐피탈 중에 되게 큰 벤처 캐피탈 중에 이제 대표분 중에 김한준 대표님이라고 계세요. 네. 그분이 이제 통찰력이 되게 뛰어나신 분이거든요. 그분 이제 포스팅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제가 봤던 게 한국 사람들은 한국 벤처, 한국 스타트업의 최대 약점 마케팅을 너무 못한다예요. 딱 연결되는 거, 딱 연결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 그게 맞는 거. 그러니까 아니 스타트업이면 그나마 잘해야 되는데 네. 마케팅에 너무 신경도 안 쓰고 마케팅을 너무 못한다예요. 아 제가 그거에 제가 말씀드리면 임팩트가 컸어요 거기서. 저희 제가 회사를 에스틴이라는 경제 커뮤니티 포털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시사점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잘했지만 실패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경제 커뮤니티 포털 중에서는 좀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예. 알만한 사람 다 알았어요. 예. 근데 그게 대중적으로 퍼져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발생할 수 있게끔까지 안 된 거예요. 예. 왜 안 됐냐? 일차로 마케팅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저는 경제 커뮤니티 포털의 편집장으로서 경제는 계속 공부하고 잘 알았죠. 그러나 비즈니스를 다 감으로 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멤버가 나머지 세 명이 이미 큰 걸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시대는 바뀌었죠. 예. 그리고 시대는 바뀌고 또한 업종마다 다 다른 거예요. 같은 커뮤니티 포털 하더라도 게임 다르고 경제도 다른데 이제 게임 커뮤니티 포털이 되게 유명했던 팀이었는데 이 판이 달라지니 다른 판이라는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컨텐츠가 문제인가만 봤는데 딱 돌이켜 보니까 마케팅을 전혀 못했던 거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냐? 제가 그 당시에는 남독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경제 위주로 책을 많이 읽었지. 근데 남독이란 다양하게 책이 있는 거죠. 예. 제가 만약에 비즈니스 책을 좀 많이 읽고 좀 관심 가져가지고 실제로 했으면, 그러니까 닦아놓고 얘기해서 페이스북이 뭔가만 제대로 팠어도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아니 실패하지 않고 성공했죠. 예. 왜냐면 지금 나오는 소셜 미디어보다 훨씬 나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우리 전에 그 멤버들 그 팬층 같은 경우는 다시 이게 부활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왜냐면 워낙 그때 퀄리티가 높았거든요. 게다가 금융 위기 이후에 정말 양질의 컨텐츠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성공을 못했죠. 못한 이유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케팅입니다. 컨텐츠는 나쁘지 않았어요. 지금 돌이켜봐도 컨텐츠가 문제인 건 전혀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팔지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솔직히 우리끼리만 얘기를 하고 그거를 다양하게 공부를 하면서 적용해 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돌이켜보면 이제 실패를 하게 된 거죠. 두 번째로 여기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트업이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시작할 때 그렇죠. 파는 능력 아니라 내가 무슨 아이템이 있다. 자기 아이템에 맹신해 하는 그렇죠. 거죠. 맹신. 이게 자기만 아이템이 잘났고, 있으면 알아서 갈 거라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은 근데 페이스북 있고 소셜 미디어에 있어서 정말 아이디어만 좋으면 적은 비용을 잘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본 대비 효과가 나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스타트업이 무슨 이게 있습니까? 그러면 더더욱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더더욱 어떻게 하면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낼 수 있게 그렇죠. 고민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구구절절 내가 B 아이템을 성공했다고 해서 A 아이템 성공할 보장이 없어요. 아예 제로입니다. 제로. 이거 착각이에요, 착각. 이걸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 성공 못해요. 예. 예, 심지어 같은 아이템을 할지라도 시대가 계속 변하거든요. 지금은 내가 지식의 반감기라는 책을 읽고 나서 깨우친 게 뭐냐면 옛날에는 메시기 때 한 번 겪었던 혁신을 지금은 1년, 2년마다 그렇죠. 만나고 있는 장난 거예요. 아니죠, 지금 스피드가. 이거에 적응하지 못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냐?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를 할 수 있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뭐 복잡한 얘기 말고 이제 삼성 얘기 해드렸으면 네. 제 얘기 해드릴게요. 저희 인생 공부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미디어 회사인데 제가 그거예요. 솔직히 저한테 만약에 제가 공학 박사고 반도체 공학 박사지만 반도체에 대해 물어보면은 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공부를 그렇게 진득하게 하는 성격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하면 하는 거라서 물어보면은 솔직히 학부생보다 잘 몰라요. 다 까먹어갖고 대충 흐름만 알지 찾아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좀 저는 그러니까 수용적 사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적도 그렇게 그러니까 막 좀 얍실하게 잘 받은 거지. 이렇게 뭐 잘 외우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얍실한 거였지. 뭐 장학금 받아야 했으니까 그런 엄청난 외적 동기부여로 성공한 케이스지. 내 쪽 뭐 공부를 해서 내가 A 맞아야지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저는 확실한 건 학습 능력은 있었던 게 제가 이것저것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싱가포르에서 잠깐 보석도 팔아봤어요. 잠깐. 뭐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다음에 신발 깔창도 팔아보고 안 해본 게 없는데 제가 별의별 다 해봤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 하나가 최근에 하는 이제 인생 공부를 제가 하려고 이제 고영성 작가님한테는 많이 말씀드렸지만 6개월 이상
엄청나게 이거를 그 페이스북이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음.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마케팅이 반이기 때문에 이제 마케팅 관련 책을 한 번도 안 읽었는데 고영성 작가님도 인정하는 이제 불변의 책이 하나 있어요. 마케팅 불변의 법칙, 그쵸? 그 책을 한 3-4번 읽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카테고리들은 딱 뇌에다 장착을 시키고 이제 공부를 네. 시작을 한 거예요. 엔진은 네. 딱 달고 그걸로. 그러면서 마케팅 책 딱 한 권 읽어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고영성 작가님한테 이제 또 귀담 이제 어깨 너머로 배운 것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6개월 동안 이 유기적 도달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게 정말로 뭐 좀 강한 비유로 하면 암세포 퍼지듯이 급속도로 퍼져서 진짜 시스템을 장악할 건가.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제가 이거를 다 적어가면서 컨텐츠의 관점에서 이제 정량적으로 댓글, 좋아요, 이제 모든 걸 다 공부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 비법을 이제 고영성 작가님한테 다 이제 말했죠. 아까 고영성 작가님한테 그래놓고 우리 이제 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커질 거다. 그냥 지금의 이제 기존에 잘 나가시는 페이지들이 많죠. 근데 그때는 이제 유기적 도달률이 8%, 9%일 때고 지금 유기적 도달률이 3%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3배 힘들어요. 3배. 근데 지금도 저희가 2달 만에 아직 2달이 안 됐는데 2달 만에 이제 구독자가 5만이 넘었거든요. 네. 그냥 저희가 이제 이 추세대로 가면은 올해 10만은 넘는 거는 기본이고 20만은 힘들고 15만에서 18만 사이로 끝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냥 거의 뭐 기적적인 속도죠. 네.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했냐? 딱 공부해서 한 거예요. 네. 엄청 공부 열심히 했어요. 진짜 이거 하려고 우리 장인어른이랑 우리 아버지한테는 미친놈 소리. 우리 장인어른은 저한테 욕을 하시지 않죠. 우리 아버지한테는 진짜 제가 토시하는 저 새끼는 저거 빼보기 미쳤어 저거. 그러면서 저 새끼 밥만 처먹고 저것만 보잖아. 저 중독이야 중독. 저 병원 가야 돼 병원. 네.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계속 공부만 한 거예요. 보고 메모장에 적고 보고 메모장에 적고. 페이북을 본 게 아니라 메모장에 계속 뭘 적은 거예요. 성공한 컨텐츠 있으면은 제가 그 분석을 계속 한 거예요. 계속해서 하고 이제 맞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도 모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니야 다를까 6개월을 준비를 진짜로 딱 해서 빵 딱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한 방에 크는 거예요. 운도 당연히 따랐고 그다음에 지금도 저희가 성장 과정을 제가 우리 팀원들한테 가끔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여줘요. 포스팅을 해서 이건 이런 장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포스팅도 저가 똑같은 포스팅도 다시 이렇게 테스트를 해봐요. 이렇게라도 바꿔서 테스트해보고 저렇게도 대조군 실험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이 타겟을 노렸으면 성공했을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컨텐츠가 나빴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가 꾸준히 실험을 했기 때문에 계속 평균 이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 그 말씀하신 게 저는 이제 주변 마케팅 얘기를 할 때 저도 이제 경험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예. 또 이제 스타트업 했다 보니까 고민을 전혀 안 한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저 지론이 있었어요. 항상 그 마케터는 실험가야 돼야 된다. 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박사님 만나고 나서 산 증인을 만난 거죠. 아, 보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짜 시작 전부터 보셨잖아요. 우리가 예. 시작을 만난 날 한 게 아니라 예. 이제 이런 팀원을 모으면서 작가님한테 제가 이런 이제 브리핑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갈 건데 뭐 이렇게 빨리 클 줄은 뭐 그렇죠. 상상도 못했죠.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 책을 보잖아요. 예. 이게 책을 보는데 또 책이 다 정답 아니잖아요. 예. 그거를 부단하게 실험을 해보면서 상황에 실험가처럼 맞게 그렇지, 적응을 해야죠. 하면서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죠. 예. 정말로 우리 상황이 맞은 베스트가 뭔가 예. 하면서 끊임없이 실험을 하는 예.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앉아가지고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선배가 얘기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 스스로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비즈니스가 그렇잖아요. 누가 건드줍니까? 이거 뭐 회사든 스타트업이든 마찬가지잖아요. 그 정도의 어떤 마인드와 정신, 그런 학습과 또 그걸 실험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 능력이 있지 않으면 정답을 얻을 수가 없죠. 예. 제가 이걸 어디서 배웠냐? 이거는 대학원 때 배운 거예요. 대학원 때 배운 거를 무슨 엔지니어링에 써먹는 게 아니라 트랜지스터라는 게 있으면 요걸 조금 줄여서 만들어 볼까? 계측도 이렇게 좀 다르게 해볼까? 그 다음에 요거를 이게 만약에 스트레스를 만약에 과부하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작동이 될까? 이걸 완전 과부하를 줘서 고장을 내볼까? 그럼 복원이 되나? 그런 걸 제가 마음대로 해봤어요. 제가 좀 약간 제가 말씀드렸지 수영적 사고 스타일이 아니어갖고 남들은 되게 인도 애들도 되게 불안해요. 그런 게 인도 애들이 수영적 사고가 되게 많거든요. 그게 이렇게 프로세스에서 벗어나는 짓을 해도 되나? 그럴 정도로 제가 좀 위험한 짓도 많이 하는데 네. 그게 제가 박사 과정 때 배운 거예요. 그거를 반도체로 뭐 신소재로 배웠지만 그걸 어디다 적용했냐? 페이스북에다 적용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대학원 강연을 2월 13일 날 하지만 제가 친구들한테 말하는 게
이제 마스터나 PhD 필로소퍼가 된단 말이에요. 철학이라는 게 누누이 말하지만 데카르트, 뭐 칸트, 뭐 플라톤 이런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철학은 탐구 정신이거든요. 난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게 탐구 정신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죠. 탐구 정신. 그 사람들은 그 당시 열심히 탐구를 하신 분들이라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정신을 봐야 되지. 그렇지. 그 사람들이 아주 탐구해서 정확합니다.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헛된 지식이 너무 많아요. 뭐냐면 뭐 물불 흙땅 이런 거에서 뭐 할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 진보를 인정 안 했었잖아요. 과학 진보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측정 능력이 성장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 당시엔 측정 능력이 없었어요. 예. 그냥 다 사고 능력이지. 그 때문에 틀린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그렇게 사고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했던 이 이야기, 예. 지식의 팩트가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니죠, 이제 그렇죠? 지식의 결과는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예. 그냥 전 요즘에 그게 이런 뭐 신학적인 걸 떠나서 그냥 묘사로만 하면은 요즘에 새로 태어난 신이 있잖아요. 무슨 신이에요? 구글 신. 구글 신이 말한 게 있어요. If you can measure it, you can improve it. 그러니까 너가 측정할 수 있으면은 그렇지. 너는 무조건 향상시킬 수 있다예요. 진짜 그게 대단한 말이거든요. 진짜.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 측정을 하려면은 탐구를 시작해야 되고 내가 그걸 어떻게 정량적으로 그렇죠. 표현할까 그게 중요한 예. 거거든요. 측정은 데이터가 생명이니까. 예. 예. 그걸 제가 그래서 박사과정 친구들한테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예. 지식의 반감기를 읽고 나서 박사님은 이제 원래 공학 박사셨잖아요. 근데 이 책이 그러한 과학의 역사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되게 많이 되네요. 왜냐면 그거예요. 거기 얘기하는 게 무조건 측정이 발달될수록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맞아요. 측정은 데이터에 기반하는 데이터도 많을수록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근데 많으려면 시도를 많이 해야 되죠. 데이터 누가 줄 거예요?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시 맨 처음에 들어서 학습 능력이 정말 중요한 거고 이 탐구 능력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철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회사에서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되게 좀 보편적인 언어이면 교양과 철학인데 교양은 그러니까 이게 다치나바 다카시가 말하는 교양이라는 게 정말로 가장 좋은 내가 볼 때 교양에 대한 표현인데 교양이 무슨 차 마실 때 무슨 찻잔 이름 외우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양식 먹을 때 경양식 먹을 때 포크 바깥쪽부터 쓰는 거다 그런 게 교양이 아니라 교양이라는 거는 정말 내 사고가 얼마나 비옥한 건지 그다음에 제가 맨날 묘사를 비유를 하면 그러거든요. 철학은 아까 말했듯이 탐구 교양이라는 거는 교양이 이제 어원이 이제 영어로 컬처고 이제 컬티베이시니까 컬처의 이제 어원이 컬티베이시니까 경작하다. 내 사고를 얼마나 비옥하게 할 거냐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거기다 씨앗을 심었을 때 뭐가 확 나오게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학교 때 공부를 왜 열심히 해야 되냐? 맨땅에 헤딩할 수는 없거든요. 뭘 알아야. 그렇죠. 예. 뭘 알아야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런 이제 지금 말하는 거지만 아까 뭐 배우는 게 생판 처음 모르는 거를 여러분이 잘 배울 방법은 없어요. 제가 그래서 대학생 여러분들한테 또 팁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법이 다양한 전공 공부를 들어보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특히 이건 좀 이게 이공계 좀 제가 이공계 베이스라서 이공계한테 더 적합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전자과 수업 다 듣고 막 여러분 쉬운 교양 이런 거 너무 찾아서 듣지 말고 그러니까 학점을 떼올 생각을 하지 말고 여러분 거 다 돈이에요. 한 학기 등록금이 얼마예요? 예를 들어 400만 원이라고 치면은 20학점이면 하나에 20만 원이고 여러분 3학점이면 60만 원을 여러분이 막 이거를 무슨 패스페일로 떼워야지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되고 다 돈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진짜 피땀 흘려서 버신 맞습니다. 하나라도 더 배울 생각을 해야지. 네. 교양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양도 좋지만 제가 맨날 말하는 게 그거예요. 엔지니어와 이공계의 교양은 그런 뭐 심리학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실질적인 교양은 타 전공의 기초 교양이라고 생각해. 기초 전공이라고 생각해요. 전자학 가면은 화학과 수업도 조금 들어야 되고 화학과 심화 전공은 못 듣지만 기초 전공은 누구나 다 처음 듣는 거예요. 물리, 수학, 화학 알면은 다 처음 듣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전자학 가면은 기계과 수업도 조금 듣고 기계과도 그거예요. 기계만 배우면 자동차만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에 자동차에 옛날에는 이제 그게 자동차가 전자제품이 10%밖에 안 들어갔는데 요즘에 거의 50%. 옛날에 이제 50대 50이라고 해서 대단하다 그랬는데 이제 전기 자동차가 나왔기 때문에 50도 전자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려면은 나 기계과만 알아. 뭐 프레임만 알고 모터 엔진만 알고 그러면 되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급발진이라는 게 여러 가지 추정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전기 간섭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EMI 때문에. 결국에는 아직도 그 이유는 잘 모르지만 전자적인 측면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토본하는 매뉴얼이 훨씬 급발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렇게 신빙성이 있는 거고. 그 뭐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A라는 논문이 예. B라는 결과를 냈어요. 예. 근데 B라는 논문은 C라는 결론을 냈어요. 예. 근데 웃긴 게 만약에 그 A라는 논문과 B라는 논문을 읽으면 두 개 연결점을 해가지고 A가 C로 연결된 걸 알 수 있는데 예. 생각보다 그렇게 두 개를 읽어서 나온 경우가 드물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맞죠. 이렇게 숨은 지식들이 많이 있는데 예.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그 숨은 지식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음. 그 각 논문을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음.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용어도 모르는데 예. 기본 메커니즘 이해도 못하는데 그 논문을 읽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A와 B의 다른 분과에 대해서 예.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예. 그 안에서 새로운 C를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학습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 네. 그리고 되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꾸 다 학습에서 이렇게 가지를 쳐서 나오는 것들인데 그렇게 깊게 못 배워도 타 전공의 기초 전공 정도 들어봤으면 회사에서는 항상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이거 할 줄 알아? 그때 그걸 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부감이 없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 아니 그렇죠. 모르니까 맞아요. 시키는 거예요. 근데 네. 그걸 한 과목이라도 들어봤으면은 내가 기계과 학생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전자과 학생이면 유체역학, 뭐 연력학, 정력학 이런 거 모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정력학 정도 들어봤다. 심지어 근데 유체역학 안 들어봤다 이거예요. 전자과 학생인데 유체역학 안 유체역학이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역학이란 걸 들어봤잖아요. 그나마 딴 애들보단 자신 있는 거 전자과 그렇죠. 애들에서 역학 네. 제 역학 해봤습니다. 정역학 그러면은 그런 애들이 성공하고 그런 애들이 빨리 크는 거예요. 회사에서. 아니 그런 마인드 측면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해요. 제일 있을 때 중요해. 그냥 두려움이냐? 아니 예. 내가 좀 예. 봐봤는데 해볼만한데 그건 엄청난 예. 차이죠. 예. 알고 모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진짜 이걸 정확히 알고 있냐 그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태도의 문제거든요. 그 태도는 어떻게 발전된다? 학습으로 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학습 능력이 회사 생활의 51% 대주주예요, 대주주. 알고 이제 저는 문과잖아요. 예. 문과 학생들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과학 공부를 많이 하세요. 정말로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심리학이나 행동경제 같은 예. 경우는 뇌과학이나 얻는 게 되게 많아요. 예. 게다가 물리를 배우면 기본적으로 어떤 세계에 대한 기본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비유적으로 확장할 것도 많이 있고 옛날 때 뭐 상대수 이론 나오고 양자역학 나고 나서 생각이 패러다임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문학이나 이런 인문계 쪽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미술계에서도 막 관점을 바꾸고 그런 것도 상대수 이론이 객관적 관찰 불가능하다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 접목시킬 수 있는 거니까 그림 하나인데 하나의 어떤 그 관찰자가 아니라 두세 명의 관찰자가 보이는 이런 거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너무 많고. 고 작가님이 잘 말씀해 주시는 게 무슨 이 메커니즘이 뭐야 그러잖아요. 세상이 뭐 경제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뭐야? 그 메커니즘이 메카닉이야 메카닉. 역학이에요 역학. 그렇죠. 예. 역학이 뭐냐 물리예요 물리.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리를 배우신다는 거는 되게 기초 근간을 단단하게 다지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또 좋은 책들이 많아요. 양자역학이란 무엇인가, 상대성 이론인가 무엇인가 그런 네. 책도 있고 되게 좋은 책들 많아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민하실 필요 없이 과학 스테디셀러 코너에 가서 그냥 아무거나 집어서 예. 보시면 돼요. 자꾸 그 팟캐스트는 저희를 모르는데 진짜 자꾸 예. 내가 홍보하는데 문과이신 분들은 파토에 과학하고 이제 과학하고 앉아있네. 과학하는 사람들을 꼭 들어보세요. 이게 어차피 책을 읽어도 어렵거든요. 예. 그거 한번 들으시고 맞습니다. 그 읽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 문과적 지식과 그게 결합이 되면 이거 환상적이거든요. 정말로. 저는 고 작가님 말씀에 진짜 150% 이상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문과적 지식 단편적이라는 건 잘못된 말이고 그 문과의 범주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지식은 뭐 금융업이나 그런 특정 업밖에 없잖아요. 네. 되게 캐파도 작고 사람이 들어갈 수 그러니까 있는. 저는 이거 같아. 저는 공부를 그쪽 쭉 안 해봤지만 이공계는 기본적인 그 학부 시절부터 뭐가 돼 있냐면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예. 그 돼 있는데 문과는 분명히 있어요. 사회 과학이기 때문에 예. 과학적 방법론이 있지만 그거를 대학교 시절에 제대로 체득을 못해요. 이게 어떤 과학적 측정이랄지 과학적 방법론이랄지 어떠한 사실을 대조군과 비교를 해가지고 나온 실험 그런 설계를 잘 못하죠. 그 실험 설계를 이거만 한 대학원은 가야 조금 이게 예. 나오는 거지. 예. 분명 그 전에 수업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수업이 너무나 매력이 없기 때문에
안 듣죠. 뭐 10년 방법록 잘 안 음. 들어요. 그거 하더라도 공부 제대로 못 하고. 근데 네. 이공계점 기본적으로 그냥 그건 기본 세팅이 돼 있기 세상이 때문에. 예. 되게 어떻게 보면 문과 친구들한테 더 각박해진 게 옛날에는 마케팅 같은 거 공돌이들이 못했는데 요즘 페이스북 조금만 할 줄 알면은 클릭해버리면 마케팅이 된단 말이에요. 다 해주잖아요. 그렇죠. 아웃소싱이 다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심지어 옛날에는 공돌이 애들은 맞춤법 저 같은 경우는 맞춤법 잘 몰라서 기사 못 쓰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안 되지만 외국은 그 주식이나 스포츠 기사들이 이제 로봇들이 이미 많이 쓰고 있거든요, 진짜. 그 내가 예를 들어서 네. 소비자는 그러니까 소비자는 다 다양한데 특별히 우리가 서비스하는 거 우리 업종에 관련된 소비자가 어떤 마음일까를 알 때 예. 무슨 고정 갖다 대면 그건 망하는 거거든요. 예. 그냥 빅데이터로 딱 나오면 예. 딱 답이 나와요. 예, 진짜로. 이게 얼마나 그거를 데이터를 모으고 그걸 분석할 것인가 능력이 있는가 없으면 어떤 기업이 이걸 잘해서 아웃소싱을 줄 것인가 예.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실제 실전 들어갔을 때에는 퍼포먼스 차이가 엄청나는 거죠. 예. 거기다가 무슨 외국에 무슨 뭐 누구지 그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 갖다 대고 이러면 예. 망하는 거예요 진짜. 예. 이거는. 그러니까 또 오해하는 게 고영성 작가님이랑 저도 인문학을 좋아해요. 왜냐면 더 많이 읽죠 제가. 그러니까 예. 그거를 지적 유의로 좋아하는 거지 그거를 세상에 뭐 적용시켜서 써먹으려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네. 누누이 말하지만 전 사설을 삼경은 별로 안 좋아하고 사설을 제일 좋아하고 네. 손자병법 좋아하고 육도삼약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서양 철학은 잘 몰라서 제가 가끔 한번 쭉 심심할 때 진짜 한번 보는 게 이제 버틀란트 러셀의 서양 철학사. 그뭐 이게 쫙 설명을 잘 써서 좀 이게 약간 색깔 있는 책이긴 한데 제가 버틀란트 러셀 빠기 때문에 그런 거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읽으면서 저도 이제 뭐 어떻게 할까 저만의 이제 사고를 트레이닝 한다든지 그런 건 있지만. 그걸로 뭘 적용해서 마케팅을 해야지 그런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당시에 어떻게 이런 사고를 했을까? 그 아름다움에 감탄을 하고 정말 이렇게 인간의 좀 내면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런 고전을 읽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럴 수 있죠. 이거 장점을 보면은 내 안에 풍성한 예. 어떤 그런 감정이 있으면 카피 하나 쓸 때도 그렇죠. 솔직히 빅데이터 한 사람이 카피가 잘 쓰긴 쉽지 예,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쭉 있으면 카피 하나 딱 잘 쓰면 예. 그 카피 하나 때문에 예. 대박인데 대신 이거죠. 언제나 그 카피가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카피를 내 보면서 어떤 것이 베스트인지를 예. 체크하는 것은 또 이거는 어떤 실험가로서의 어떤 예.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회사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학습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이 대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 제가 또 아주 간략하게 다시 정리하자면 연습 문제 같은 것도 많이 풀어보시고 이제 과제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 좋은 점수를 맞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이걸 풀어나갈까 내가 어떤 논리적 근거로 이걸 풀어나갈까 그거를 고민해 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학습을 제가 얘기 하나 꼭 드려야 되는 것 중에 네. 하나가 되게 실질적인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툴을 배울 수 있는 또 학습 능력이 있어야 돼요. 툴이라고 하면은 엑셀, 파워포인트, 네. 매틀랩, 뭐 코딩하면 요즘에 가장 간단하게 배울 수 있는 파이썬,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파이썬.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좀 마케팅 회사면은 그 포토샵 이런 툴을 클릭 말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이런 것 중에 하나라도 잘하죠? 무조건 하나라도 잘하면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엄청난 시간을 세이브를 하게 돼요. 맞습니다. 특히 엑셀 같은 거는 여러분 엑셀로 심지어 그림까지 그리는 일본의 장인도 있어요. 일본의 엑셀로 그리는 그림을 장인 수채화 이런 거랑 똑같이 그리는 장인이 일본에 아시잖아요. 덕후들이 많기 예, 때문에. 맞죠. 네, 그 매크로 같은 거 프로그램을 짜서 네. 내가 이게 연산을 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이 막 이렇게 클릭해서 뭐하고 할 거를 딱 그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일을 얼마나 덜 수 있는지 몰라요. 저는 뭐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인데 저 엑셀 잘 못 다루지만 예. 뭐 거의 단일 소프트웨어 중에 최고를 뽑으려면 엑셀을 뽑는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엑셀도 신이에요. 그렇게 예, 그 얘기 예, 하더라고요. 예, 엑셀로 뭐 못하는 예. 게 없다 이런 얘기 할 엑셀이 정도니까. 세계 4대 성인 안에 못 들어도 엑셀이 한 20대 성인 안에 들 거야 제가 예. 볼 때 20대 성인 안에 들고 4대 성인은 좀 빡세고 그 툴 중에서 구글 신급은 안 그렇지, 돼도 그건 안 되고. 네, 작은 신 소문자로 가은 될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볼 근데 때. 단일 소프트웨어 자체로 이렇게 예. 큰 퍼포먼스를 내는 것은 네, 뭐 C도 조금 할 줄 알면 좋고 근데 그거를 툴을 안다는 거는 효율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효율의 문제. 여러분 왜 이건희 회장이 지금 누워 있지만 우리나라 최고 부자 이건희 회장도 이재용 부회장도 뭐 예를 들어 뭐 연예인이 부자인 싸이도 뭐 직위를 막론하고 남녀를 노서를 막론하고 우리가 딱 뭐 시시비비가 많은 거에서 딱
아무런 토를 달 수 없는 거. 우리가 모두가 똑같이 갖는 건 딱 하나, 시간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돈을 많이 버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래요. 맞습니다. 내 시간을 저 사람의 시간을 이용해서 내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 돈이 많이 필요한 거지. 교환하는 거죠, 돈으로. 예, 돈으로 시간을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툴을 알아서 시간을 아낄 수 있다면은 그거는 정말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인생을 하루를 24시간, 26시간, 27시간 진짜 그게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신이죠. 창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진짜 세상이 다르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되게 회사에서 아저씨들, 저 같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회사에서 네이버 하는 이렇게 개저씨들이 있어요. 나쁜 아저씨들, 여러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접근이 그러니까 터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그런 툴이에요. 툴. 그래서 좀 능력 있는 상사 입장에서 봤을 때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툴을 잘 다루죠. 되게 능력 있어 보여요. 좋아할 수밖에 예. 없겠어요. 예.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제 제가 이제 삼성에서 있었던 얘기 이제 사례. 예. 예를 들어 회사가 우리가 이제 저는 TV를 이제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회사면은 뭐 디스플레이를 이제 뭐 물리학적 접근을 하고 화학적 접근해서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회사가 그런 일만 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투자도 해야 되고 그렇죠. 투자도 해야 되고 감사도 받아야 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해줘요? 로봇가 해줘요? 아니에요. 뭐 엄마 아빠가 해줄 거예요? 안 해준단 말이에요. 네. 그럼 누가 해요? 누군가 해야 돼요. 그럼 가끔 이제 착출을 당해요. 일을 하려면은 그때 보고서를 써야 되니까 파워포인트랑 엑셀을 밥 먹고 아무것도 안 해. 파워포인트랑 엑셀만 하는 거예요. 그때 파워포인트랑 엑셀을 기가 막히게 잘하면은 부장이 그걸 잘하진 못하거든요, 보통. 그럼 이제 부장의 손발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뭘 하냐? 일단은 부장이랑 같이 일했기 때문에 상위 고가를 받을 확률이 높고 더 상위 고가는 둘째치고 더 좋은 거 그런 감사나 투자를 하면은 회사의 큰 그림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시뮬레이션으로 짜는 거 하지만 이때 100억이 들어가고 150이 들어가고 경쟁사는 얼마고 뭐고 이런 거를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고의 확장이 정말로 그런 느낌이에요. 헬스 5번 했는데 복근 생기는 거랑 똑같은 느낌인 거예요. 완전 대박으로 배우는 거예요. 개인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 네. 그런 툴을 다룰 수 있다면 네. 기회를 얻을 수 있겠네요. 근데 예. 생각보다 거의 못해요. 거의. 그러니까 잘하는 근데 제가 왜 학습 얘기를 하냐면 공통적이에요. 똑똑한 친구들은 툴을 금방 배워서 부익부 빈익비가 이렇게 회사에서 차이가 거기서 나요. 그래서 그러겠네요. 다 인정받아서 고가를 쓸어가는 친구들의 특징은 툴을 다 잘 다뤄요.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어디에 뭐 큰 기업의 리더가 돼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돼서 그거를 누구한테 아웃소싱 주던가 아니면 누구한테 지시를 할 때도 그 내용을 알고 지시하는 것과 당연하죠. 모르는 것은 천체 차이니까. 그렇게 주니어 때부터 투자도 경험해보고 그렇게 어렸을 때 배우면은 나중에 과장 되면은 레벨이 달라요. 그다음에 세상을 보는 시야도 훨씬 커지고. 그냥 여러분 엑셀 잘하는데 세상의 시야가 커지는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무기가 있으면은 어떤 나쁜 놈이 왔을 때 단칼에 물리쳐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락하면 그러잖아요. 나쁜 놈 물리치면 어떻게 돼? 경험치 올라가잖아요. 센 놈 물리치면 어떻게 더 많이 올라가고 아이템도 나오잖아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이런 프로그램들이 여러분 숨겨진 칼이에요. 그래서 나쁜 놈이 왔어요. 그러면 위기인 줄 알았잖아요. 확 베버리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경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와우라는 게임 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많이 하는데요. 잘하는 사람은 뭐 하냐? 매크로를 씁니다. 그러니까 매크로를 지정을 해서 다른 사람의 손가락 2-3번 움직일 때 한 번에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 툴이네요, 그것도. 그것도 해서 제 툴이네요. 베스트 프렌드는 저는 솔직히 툴을 잘 못 다루라서 네. 항상 아웃소싱을 줘요. 그런 애들과 늘 친합니다. 네. 그럼 다 세팅을 해줘요. 그러면은 말도 안 돼요. 이거는 네. 게임이 될 수가 네. 없어요. 남 3번 움직일 때도 한 번만 움직이면 되니까 그냥 무조건 1대1 싸우면 이깁니다. 예. 다 똑같은 거죠, 뭐. 예. 네.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대학이 공부가 끝이 아니다. 정말 진짜 시험은 여러분 졸업한 다음에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졸업 선물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 정말. 예. 예. 제가 추천드립니다. 졸업 선물 그런 이유 때문에 썼고 이제 두 번째로 이게 정말 이게 회사의 51%이기 때문에 나머지 얘기가 이거 진짜 학습은 몇천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그거 같아요. 회사라는 게 회사일 때뿐만 아니라 은퇴 이후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은퇴 이후에도 결국 뭐 할 것이냐? 네. 스스로 학습하지 못하면 학습 능력 없으면 그냥 도태되는 거예요. 그래요. 네, 맞아요. 예. 이게
자기 뭔가 있어야 잘할 수 있는 거고 맞아요. 대신 예.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시작할 때 책 얘기하셨잖아요. 자기가 하나의 여기 잡을 갖고 있으면 최소한 그 잡 관련된 거 책 한 권 쓴다. 그 마인드로 학습을 하면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아. 내가 여기서 내가 책 한 권 나온다. 그러면 솔직히 내가 뭔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금과 옥조 같은 예, 조언이 그러면 진짜 연구, 상상도 못 예, 학습과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 나요. 근데 딱 끝났을 때 내가 10년, 20년 그러면 그걸로 그게 잘 통하잖아요. 은퇴 이후에 그걸 강연도 할 수 있고요. 맞아요. 한 권을 썼으면 2권 쓰고 3권 쓰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한 권이 어려운 거지. 그러면은 내가 항상 일하는 거잖아요. 항상 고민하는 거잖아요. 잘하면 커리어도 올라가고 커리어 올라가는데 나중에 책도 나오네. 아니 게임 오버 아닙니까? 정확하신 거예요. 저도 그 졸업 선물이 대학원 생활의 태도, 대학 생활의 태도, 교환학생 갔을 때의 태도, 그 다음에 내가 그 힘든 그 과정을 극복했던 상황들,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생활에서 내가 배웠던 태도, 회사 생활에서 극복했던 그 위기를 극복했던 과정들을 책으로 낸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정리를 잘해갖고 그렇기 때문에 고 작가님 말씀대로 자기 분야를 내가 책으로 정리한다는 건 또 감회도 깊고, 그다음에 나중에 뭐 책으로 돈을 벌고 말고를 떠나서 내가 그렇게 남긴 그게 역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메이킹 히스토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혼했을 거니까 애들 이름 한번 박아 보십시오. 그렇죠. 그게 얼마나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 청춘이 특히 회사 생활하면은 자녀를 볼 시간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빠가 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저는 그렇죠. 저도 우리 딸아이 한 명 이름 박았고 우리 아들로 이번에 이름 박았거든요. 그냥 뭐 많이 팔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그 자체만으로서도 그렇죠. 큰 유산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인생 행복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러면 우리 방송 들으신 분들이 꽤 이제 점점 많아질 거니까 뭐 한 5년 10년 후에는 책이 좀 쏟아지겠네요. 네, 진짜로 그렇죠. 우리 인생 공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진짜 농담 아닙니다. 농담이 예. 아니고 인생 공부 듣고 책 쓰게 됐다. 그럼 저한테 고 작가님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마케팅 다 해드리니까 항상 저희한테 연락하시면은 그 마케팅 비용 1원 한 푼 안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의 신께서 실질적으로 이게 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인생공을 통해서 많이 할 거예요.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번 강연을 시작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 학습 능력 때문에 제 인생 공부에서 이번에 좀 책으로 수익이 나오면 하려는 프로그램이 고 작가님한테도 아직 말씀 안 드리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 제가 하려는 프로그램이 대학생 지식 공유 프로젝트를 하나 할 거예요. 공부도 시키고 지식도 공유하자. 오케이.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분당에 살았었는데 네이버가 되게 좋은 회사예요. 거기 가면 이제 거기 도서관이 잘 돼 있어요. 무료 개방이거든요, 모두에게. 근데 거기가 어떤 도서관이냐? 잡지가 많은 도서관이에요. 잡지가 이제 대학생들이 사서 보기 힘들거든요, 비싼 잡지들은. 그다음에 이제 잡지는 이렇게 소장 가치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그게 그다음에 이제 잡지는 또 비주얼이 강한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제가 그 잡지를 볼 기회가 없는데, 솔직히 잡지도 좋은 잡지들은 되게 또 좋거든요. 잡지에서. 근데 매거진은 외국은 매거진 문화가 되게 발달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밥값을 지원해주고 차값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장학금도 조금 줘서 거기에 주말마다 가서 잡지를 원 없이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잡지를 보고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컨텐츠를 작성을 해서 공유를 하는 거예요. 소름. 왜냐면은 그런 게 잘 없을 거거든요. 그런 게 잘 없을 거거든요. 괜찮네. 왜냐면 잡지라는 거는 보는 사람도 한정적이고, 왜냐면은 요즘에는 특히 이제 이 비주얼 이게 훨씬 이 스마트 기기 때문에 텍스트보다는 비주얼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어떤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딴 사람들한테 트렌드를 알려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은 그렇게 공부도 해보고, 제가 그렇게 해서 보고서를 쓰는 법도 알려주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저희가 인생 공부기 때문에 자꾸 학습 위주로 프로젝트를 계속 할 거예요. 그게 말씀하신 걸 되게 확장할 수 있겠네요. 꼭 여러 군데서 만약 우리가 필요하다면 지원해주고 갔다 왔을 때 중요한 것도 컨텐츠들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서포팅해주고. 그래서 제가 대학생 친구들이 좀 이제 힘든 시기를 많이 겪고 있는데 그 아는 즐거움도 느끼고, 또 제가 돈도 좀 줘서 먹는 즐거움도 느끼고 그다음에 이제 함께 나누는 즐거움도 느끼게 해서 제가 진짜로 말 그대로 인생 공부를 통해서 성장시켜주는 게 목표예요. 뭐 인생 공부 독자가 많이 늘어나면은 더 이런 혜택 받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서 좋긴 하겠지만, 저는 뭐 그런 거는 욕심은 없고 한 명이라도 제대로 크게 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선한 영향을 나라에 미치게 하고, 그 선한 영향이 결국에는 우리 작가님 딸 결이나 아들 겸이처럼 우리 딸 채아한테 나중에 진짜, 왜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태양이 가장 큰 별 중에 하나인데 행성이죠. 행성인데 태양빛이 가장 세잖아요. 우리 모든 생명체는 태양빛 때문에 네. 살아가고 태양빛도 지구에 도달하는데 8분 20초 정도 걸린다니까요. 8분 정도 걸려요. 그게 우리가 태양이 반짝했다고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8분이나 죽어라고 날아와야 돼요. 그다음에 저기 멀리 있는 별들은 몇 억 년 전에 날라온 빛들도 있는 몇광년 거고. 뭐 예. 수십광년. 예. 그러니까 저희도 그거예요. 우리의 노력은 지금 뽑는다고 바로 효과가 나지 않고 그게 그렇죠. 노력이 빛나려면은 지금 엄청나게 강한 빛을 뿜어내야 그게 20년, 30년 뒤에 빛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빛을 지금 뿌리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죠. 음. 고 작가님이랑 우리 이제 팀원들이랑 노력을 해서 어떻게 더 올바른 컨텐츠로 성향 영향을 사람들한테 미치가 고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발 우리 딸 아들들 좋은 세상에 살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아유, 우리가 저는 도와드리겠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하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지금 예. 목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또 회사 생활에서 뭐가 중요한지 음.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면 학습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 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따진 게 뭐냐면은 디테일이에요, 디테일. 음. 그러면 이제 그 디테일 하면은 특히 학생들은 싫어해요. 음. 회사 가면 일단은 제일 많이 트집 잡히는 게 디테일이에요, 디테일. 네. 근데 이 디테일이 왜 중요하냐? 음. 꼼꼼한 게 왜 중요하냐? 일단은 여러분 회사는 새로운 걸 하는 것만큼 똑같이 이꼴하게 중요한 게 모멘텀을 유지하는 거예요. 음. 근데 이 모멘텀을 유지할 때는 내가 뭘 새로운 걸 해도 모멘텀이 확 커지는 경우는 없어요. 네. 근데 이 디테일, 이 실수 때문에 이 모멘텀이 폭삭 주저앉는 경우는 많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이 디테일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몸에 습관이 안 되면은 이 디테일이 습관이 안 되면 특히 회사 생활은 계속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뼈를 깎는 고통으로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디테일은. 디테일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은 제 끄덕끄덕이라는 책에 썼었는데 시작이 반이라 그러잖아요. 나머지 50%는 디테일이에요. 디테일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걸 또 이제 왜 자꾸 그 트집을 잡냐, 왜 이 점 하나 갖고 색깔 갖고 왜 보스들이 트집을 잡냐. 사원 대리 입장에서는 이제 과장님이 한 명이지만 과장님이나 부장님 밑에는 사원 대리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보고서를 계속 본단 말이에요. 특히 임원 정도 되죠? 임원 정도 되면은 밥 먹고 보고서밖에 안 봐요. 그러겠네요. 항상 물건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보고서를 파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항상 아까 그 고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죠. 유저 프렌들리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거예요. 맨날 노래만 듣는데 노래 듣는 전문가라고 쳐보세요. 그래서 막 노래가 잔잔잔잔잔하게 나와야 되는데 어떤 이제 오디션 같은 거 하는데 잔잔잔잔하게 나오는데 어떤 애가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냥 자꾸 삑사를 내는 거예요. 엄청 거슬리잖아요. 그게. 그렇죠. 한 번 난 거예요. 삑사리. 그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K-팝 스타 보면서 그냥 웃고 떠들고 뭐 울고 할 게 아니라 그게 디테일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고서에도 그런 게 똑같은 게 남아 있어야 돼요. 그거 하나 때문에 탈락이에요. 맞아요. 예. 탈락이에요. 탈락. 네. 결국 컴피티션이 올라가면 어떻게 있어요? 막 탑10 무대에서 삑사리 내면 끝이죠. 네. 보고서도 똑같아. 임원 보고서인데 사장님 보고서인데 삑사리 나 있죠. 사장님은 보고서밖에 안 보는 게 사장님이에요. 정말로 그랬는데 거기 그 디테일. 왜냐면은 부장님이 일을 다 처음부터 해갖고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결국에는 취합인데 결국에는 그게 완벽하게 단단하게 나오려면 어떻게 돼? 처음에 그 밑바닥부터 기초공사가 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안 보이니까 대충 만들면 어떻게 돼요? 결국 부실공사예요. 네. 근데 이 디테일에 대한 감이 이거는 안 해보면은 정말 몰라요. 저는 근데 왜 이 디테일을 계속 강조하냐면은 특히 저는 또 대학원에서 논문을 냈기 때문에 이제 대학원 친구들은 잘 알 텐데 논문을 항상 통과하려면은 이제 논문의 과정이 어떻게 되냐? 제가 논문 어떤 저널에 투과하면은 이제 고영성 작가님도 편집장을 해보실 때 에디터들이 있어요. 네. 그 에디터를 통과하면은 에디터는 그 이제 그 대충 흐름만 보고 그 최고 전문가들한테 레프리한테 보내요. 심판관들한테. 심판관들이 3명 중에 이제 3명이 다 합격하면 이제 합격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에디터가 최종적으로 합격을 해 합격인데 제가 운이 좋게 좋은 좀 유명한 학교에서 대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그 유명한 저널의 에디터인 교수님들을 알게 됐어요. 그 교수님한테 제가 얘기되는 게 너는 내가 한 달에 몇 개의 저널을 몇 개의 투고를 받는 줄 아냐고. 몇백 개를 받는다고. 몇백 개. 자, 유명한 저널이기 때문에 몇백 개를 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포맷에 맞지 않는 거는 읽지 않는다고. 그렇겠네요. 예. 포맷에 맞지 않는 거 아예 읽지를 않는다고.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이 내용은 좋아요. 다 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디테일 때문에 여러분께 읽히지도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난 이제 어저께 제가 지식의 반감기라는 책을 예. 너무 잘 읽은 게 저는 솔직히 과학 저널이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는 모르잖아요. 예. 근데 거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A 저널을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에 형식을 다 맞추는데 거기 예. 안 됐다. 그러면 다음 단계 넘어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게 그냥 그냥 넘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포맷도 거기 다 맞춰야 되기 예. 때문에 또 엄청난 노력이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아유 정확하십니다. 맞아요. 책이 제대로 나왔네요. 예, 근데 그 포맷 안 맞추면 보지는 않으니까. 당연해요. 왜냐면 폰트도 다 다르고 네. 뭐 어떤 데는 이름을 이탈릭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죠, 다 예. 다르기 때문에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예. 전문가라는 건 뭐냐 맨날 진짜 비슷한 걸 자주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딱 아는 게 근데 그 사람들의 경험상 뭘 아냐면은 디테일이 안 된 애들은 내용도 안 될 확률이 높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예, 확률이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건 아니지만, 예, 당연히 아니지만 어차피 최고의 효율을 하기 예. 위해서는 당연히 그런 거죠. 예. 그거를 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디테일도 엄청 제가 진짜 강조를 수천 번을 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디테일을 잘한다고 뭘 얻는 건 아니지만 디테일이 안 받쳐주면 여러분의 능력이 죽어요. 디테일은 화려함을 얻는 게 아니라 이제 디테일을 못하면 안타까운 거야. 안타까운 거. 그러니까 디테일적 사고도 디테일 예.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디테일적 사고가 제 생각도 너무나 중요한 게 예. 예를 뭐 책을 읽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얘기를 하잖아요. 예. 담론이 형성할 때도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에 보면은 디테일이 없는 사람들은 수준이 떨어져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수저 얘기를 나올 때에도 예. 성공 얘기 나올 때 제가 항상 이 얘기 하거든요. 자, 그럼 성공이 뭐냐? 그럼 다 벌써 막연해요. 그럼 예. 정해보자. 예. 난 성공이 내가 원하는 가치를 얻는 거다 해보자. 예. 오케이? 그럼 오케이야. 그러면 성공이 뭐 때문에 성공이 될까? 예. 그러면 제 생각은 최소한 세 가지가 함수 관계거든요. 예. 하나는 예. 운이다. 예. 그다음 환경이다. 예. 노력이다. 예. 근데 여기서 이 세 개 함수 관계가 내가 어떠한 가치를 얻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야. 예를 예. 들어서 금수저다. 아, 이건 당연한지 운이지. 예. 독서다. 예. 이거는 성의 같은 경우는 노력이거든요. 예. 이게 디테일마다 어떤 성공은 노력이 중요한 반면 그렇죠. 어떤 성공은 네. 노력 필요 없어요. 운이 예. 되게 중요한 거고. 예. 그게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가치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예. 그 가치마다 이 함수 관계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런 걸 뭉뚱그려서 예. 운칠기삼이네. 예. 근데 뭐가 운칠기삼인데 도대체? 나는 그래서 이것이 되게 세상 이치처럼 얘기하지만 저는 그게 이게 진짜 사실인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맞습니다. 어떤 예. 거는 운칠이지만 어떤 거는 운이 거의 10%도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예. 어떤 건 100%고요. 예. 이게 디테일적 사고인 거죠. 예. 그냥 우리가 한담하는 정도는 괜찮아요. 페이스북에서 얘기하는 정도 된다는데 예. 실제 비즈니스를 할 때는 예. 이러한 디테일 때문에 팔릴 게 안 팔리고 나갈 게 못 나가고 성공할 게 실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제가 이제 뭐 회사 얘기 안 하고 가까운 사람 얘기해드리면 제가 고 작가님 얘기해드리면은 고 작가님이 독서 왕은 안 하기로 했고 독서꾼을 하기로 독서꾼. 했는데 독서 왕은 많아. 독서량이 솔직히 뭐 평균에 뭐 압도적으로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나 처음엔 걷지도 못했다 그 책에서 제가 이건 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니까 제가 9.5점을 주고 왜 5점을 0.5점을 깎았냐? 예. 아니 저는 제가 디테일을 보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그러니까 엄청난 양을 읽었는데 레퍼런스가 똑바로 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문헌으로만 붙어 있었죠. 그래서 각줄 안 단계 된다. 아니라. 그래서 이거 다 그래 나는 이걸 찾아봐서 읽어보고 싶은데 음. 어느 건지 안 붙어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왜냐면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그렇죠.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 감정적인 책이 아니라 예. 뭐 소설 이런 거 저같이 에세이 같은 건 좀 그런 게 없지만 고 작가님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지식 소매상이시기 때문에 어디서 물건을 떼었는지 원산지 표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그래도 0.7점 더 줘서 10.2점 준 게 페북으로 물어보면 다 알려주니까 0.7점 내가 더 주겠다. 그래서 10점 만점 10.2점 줬는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요번에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는 레퍼런스를 엄청 꼼꼼히 붙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칭찬을 많이 해드렸고 근데 실제로 그게 그러면은 저는 페북에서 친구 팔로워에서 10,000명이 넘고 그런 거를 반응을 되게 나름 표본 집단이 크기 때문에 되게 대중의 마음을 볼 수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책을 읽은 친구들 중에 다 인상 깊었다는 게 레퍼런스가 되게 엄청 꼼꼼하게 달렸군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인상을 깊다는 걸 진짜 야 이 사람이 내공이 보통이 아니구나 좋은 인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디테일을 꼼꼼히 하면은 여러분이 디테일로 뭘 얻을 수 있냐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디테일은 뭐다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신뢰. 그러니까
기초공사도 아까 기초공사 안 보이니까 대충 해도 되는데 결국은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네. 신뢰의 문제거든요. 신뢰의 문제. 그러니까 얘한테는 손이 안 가기 때문에 일을 얘랑 관계가 되게 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네. 구구절절 쫓아다니면서 너 누가 이거 폰트 이거 내가 고딕 쓰지 말라 했는데 누가 궁서체스 너 그렇게 진지한 자식이야? 딱 이런 거 그런 말이 안 나온 거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은 그런 게 계속 시시콜콜 얘기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피곤해져요. 저 사람이랑 일하기 싫고 뭐 하나 챙겨주기도 싫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테일이 습관이 안 되면은 회사 생활이 여러분 또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습관을 익히려고 계속 노력하셔야 돼요. 이거는 뿌리를 한번 뽑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최근에 제 멘티 애들한테 그러니까 뭐 이 디테일 예 중에 하나가 저는 친해지면은 멘티들이랑 말토시도 뭐라 그래요. 말토시도. 그냥 채팅도 흐흐흐 크크크 찍지 말라 그래. 이럴 타이밍 흐흐 크크크 찍는 타이밍이 아니라고. 딴 사람들은 너한테 뭐라고 안 그러겠지만 내가 보편적으로 사람을 많이 만나봤을 때 네 타이밍 흐흐 크크크 하시면 다 싫어한다고. 거기다 느낌표를 찍던가 뭐 점을 찍으라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면접 제가 그 자기소개서를 좀 많이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반응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회사에서 면접 갈 확률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다 훌륭한 친구들인데 디테일 때문에 자기 앞가림을 막 진짜 앞을 스스로가 장애물을 만든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놓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결국에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뿐인데 네. 그러니까 이 디테일은 정말로 여러분 중요해요. 솔직히 제가 볼 때 아까 그 학습 능력이랑 이 디테일 두 개만 돼도 게임 끝났는데요? 임원까지 할 수 있어요. 예, 상무까지 할 수 있어요. 게임 끝날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은 이제 나중에 뭐 태도 얘기도 다음 시즌에 하겠지만 다음 에피소드 때 하겠지만 네. 이제 태도도 되게 중요한데 제가 그 멘토해주셨던 송지호 부사장님이 딱 저 보시고 하신 말이 아 영준이 너는 내가 볼 때 이 정도 태도랑 이 정도 적극성이면은 전무까지도 할 수 있다고. 근데 딱 그러시더라고요. 사장단은 운이기 때문에 좀 힘들고 그거는 자기가 보냐 못하는데 근데 제가 삼성에서 전무로 은퇴하면은 자산이 한 50억 정도 되거든요. 뭐 차이는 있겠지만 한 30억에서 50억 정도는 돼요. 되게 많이 벌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무까지만 해도 왜 나왔어 근데? 예? 너무 작다 이거지? 작기보다는 저만 잘 살면은 조금 역시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 방법은 맞습니다. 많은데 네. 저는 요즘에 제일 행복한 게 제 페이스북 포스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친구들의 성장 후기 그거 볼 때는 나 신기한 게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무슨 페이스북에 성장 후기냐 근데 그게 공유가 되고 댓글로 태그를 걸어요.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뭐냐면 그 분들은 그게 맞아요. 이거 좀 심리학적 효과로 설명 좀 했어. 이게 남들 잘 된 거 보고 따라하는 거를 진짜 여러분 그 사회학 교과서 특히 이제 인간 사회적 동물이라는 책이 가장 교과서 같은 책이거든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동조예요. 동조. 동조란 뭐냐면 다른 사람의 행동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나 따라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은 이런 생리적 욕구와 동등하게 사회적 욕구가 있는데 아이들이 사회적 욕구를 실현시키는 가장 첫 번째가 모방이거든요. 모방. 근데 그것만큼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거를 공유하고 저도 그래서 댓글 달고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는 걸 느끼는 거죠. 이게 실제로 사람이 믿음의 당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신박사 얘기하더라도 어떤 사람 거기에 바로 합류하는 반면에 긴가민가하고. 근데 사기꾼 아니야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충분히. 근데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이 친구들이 제 얘기 듣고 바뀐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보고 이렇게 되는구나. 또 아이들은 다 상황이 다른데 친구들 상황이 다른데 어떤 친구는 학과나 상황이 다르고 비슷할 수가 있잖아요. 비슷한 상황인데 이걸 극복한 사례와 계획들 쭉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나랑 똑같다.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겠다. 라는 거 안에서 댓글 달고 공유 달고. 난 페이스북에서 그런 거 올리는 것도 거의 처음 봤는데 그게 공유된 것도 처음 봤어요. 항상 저희가 심리학적 욕구 중에 가장 큰 욕구가 인정의 욕구. 그렇죠. 제가 인정해주거든요. 제가 이제 거기는 안 쓰지만 제가 또 챙겨갈게요. 존중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중에 존중하라가 그 리스펙트 7가지 존중 모델이 있거든요. 처음이 R입니다. 레코그니션.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할 때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인정해주고 답장으로도 써줘. 쓰담도 해주고 토닥토닥도 해주고 너무 이쁘고 너무 대견하고 내일처럼 자랑스럽다고 진짜 너무 뿌듯해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게 잘 되는 거 보는 것만큼 너무 행복한 게 없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좋은 말은 정해져 있고 제가 좀 시키면은 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네.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제가 최근에 상담 성공 후기를 5개인가 받았는데 2개를 올렸는데 MJ 양과 JY 양 둘 다 여자 친구들인데 거기 보시면 뭐 있는지 아세요? 그 나중에 한번 나의 페이스북 포스팅 보세요. 고영성 장관님이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내가 읽으라니까 읽잖아 애들이. 그 다음에 오케이 이제 JY 양은 어떻게 해요? 거기 나온 레퍼런스를 자기가 따라서 읽겠다는 거예요. 읽으면은 좋다니까 좀 읽으라면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나쁜 거 안 시키거든요 솔직히. 근데 안 맞는 사람도 있어. 그럼 안 맞으면 읽어보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지영 양은 이제 딱 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자기가. 예? 네. 얼마나 예뻐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거기서 길을 찾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막 저한테 제가 막 무슨 구원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공 사례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제가 상담을 2,000건 다음엔 세지도 않았어요. 한 지금 한 2,500건 됐을 수도 있고 제가 상담을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그중에 제가 성공 사례 한 2, 30개 올렸나? 여러분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공할 확률이 엄청 낮아요. 네. 근데 누가 해? 실천하는 애들만 하는 거예요. 꾸준히. 그래서 제가 그 리스트를 적어 올렸잖아요. 꾸준하게 하는 사람. 그다음에 실패해도 또 도전하는 아이, 그다음에 피드백을 갖는 아이, 이렇게 그런 어떤 공통점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그 포스팅을 해줬었는데 이게 성공이라는 게 여러분 변화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더 모임을 많이 아까 왜 그만두셨냐는 것 중에 하나가 더 많은 강연을 하고 강연으로는 저는 만족하지 못해요. 그 AS 모임 같이 애프터 서비스 강연의 애프터 서비스처럼 강연이 약간 1대 이렇게 약간 아직도 제가 소통을 많이 하는 편이지만 단방향이잖아요. 네. 강사에서 강사가 청중한테 일방적으로 가는 경향이 큰데 AS 모임은 소통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소규모니까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은 친구들 왜 AS 모임에 나오는 친구들 뭐예요? 다 태도가 이미 먹어주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쉽지 거기다가 않은 건데. 피드백까지 받으면 걔네는 무조건 잘 되라. 엄청 AS 모임은 10명 중에 2-3명이 바뀌기 때문에 바뀐 확률 20-30%가 넘어요. 완전 성공 승률이 장난 아니죠. 막 조금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뭐 저보다 다 존경스럽다 그러죠. 사람을 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바꾸기까지 하다니 진짜 존경스러울 뿐이라고. 그렇죠. 예. 맞아요. 바꾸는 거 쉽지 않아요. 예. 근데 저는 계속 이거를 해서 한 2-3년은 이런 일을 해서 진짜 한 1,000명 정도는 바꿔서 어벤져스 군단을 만들고 근데 싶은 제가 거예요. 신 박사님하고 뭐 이제 가깝고 워낙 대화도 많이 예, 하니까 예. 신 박사님도 계속 업그레이드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만날 때마다 그 친구들 때문에 왜 그러니까 부담도 커요. 얘네가 너무 똑똑해지니까 내가 안 똑똑해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시간 없어도 밤에 더듬이 키고 책이라도 제가 책을 그렇게 잘 읽는 편이 아닌데 네. 쥐어 짜내서라도 읽는 거예요. 네. 예? 정말로 맞습니다. 스위치도 이제 보는 중이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제가 보는 거예요. 그다음 강연 준비도 더 열심히 하려 그러고 자료도 더 찾으려 그러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이게 뭐예요?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우리 인생 공부의 모토가 뭐예요? 함께 공부합시다요. 공부해라가 아니라 예. 함께 공부합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저도 상담 받으면서 정말 마음을 많이 다잡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읽어야 되겠다. 그렇죠. 많이 이게 준비해야 피드백을 되겠다. 해주면서 결국엔 저도 피드백을 받는 거죠. 그렇죠. 네. 투영을 시켜보는 거죠. 내 네. 자신을. 그러려면 내가 이런 점에서는 부족하구나.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이런 젊은 친구들 이런 부분에서 고민 엄청 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그럼 어떻게 우리도 성장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부족하지만 선배로서 이렇게 또 신 박사님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등하게 과정 가운데에서 신 박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너무 좋은 거지 그게. 아니 그게 아니라 고 작가님이랑 저도 고 작가님은 진짜 다독을 하시고 독서꾼이고 저도 박사까지 했지만 모르는 건 저희도 모르고 몰라요. 예. 틀리는 건 틀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고 작가님이랑 저랑 케미스트리가 잘 맞는 것 중에 하나는 잘못하면 잘못됐다 그러면 되죠. 그렇죠. 예. 모르는데 뭐 내가 그거 무슨 뭐 범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예. 제가 무슨 컴퓨터도 오류가 나는데 오작동이 되는데 사람으로서 저희가 잘못 배울 수도 있는 거 그렇죠. 그런 거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음. 그다음에 오히려 저희도 그렇게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올바른 토론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은 거죠. 감정적 비난이 아니라 논리적, 건설적 그다음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비판을 해주자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문화가 자리 잡혀 이게 선진국 되는 거지. GDP만 2만 달러 넘었다고 선진국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예. 논문 뭐 SCI 몇 점 됐다고 선진국 되는 것도 아니고 서로를 배려하고 건설적으로 더불어 살려는 마음이 생겼을 때 이게 선진국인 그런 거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인생 공부를 통해서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여러분과 지금 계속 꾸준히 이렇게 앞으로 공부하려고 더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예. 앞으로도.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오늘 진짜 알차다. 예, 이제 이게 원래 이게 한 에피소드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회사 생활이다 보니까 이런 걸 얘기해 주는데 저도 너무 궁금했었어요. 네. 회사 가면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어. 대학원 가면 뭐 이렇게 연구하면 뭐 하는 건지. 어.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학습 능력. 학습 능력. 근데 학습 능력에서도 또 세부적인 게 툴을 배울 수 있는 학습 능력을 키워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학습 능력이 없으면은 스스로 학습할 네. 수 있는 능력과 또 툴을 다룰 수 있는 능력 네. 이 두 가지. 그다음에 거기다가 디테일. 디테일은 어떤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디테일은 신뢰를 보장한다. 그다음에 디테일이 부족하면은 여러분의 능력을 좀 먹을 수도 있다. 그래서 디테일은 힘들어도 습관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주도적이 돼야 되겠네요. 예. 주도적으로 자기의 사고를 확장하지 않으면 그냥 있는 것만 받아 먹을 생각하고 예. 그냥 주어진 루틴 안에서 매뉴얼 안에서 모든 끝내려고 하면 예. 성장은 있을 수 없고 왜냐면 디테일 스스로 학습하는 것도 어렵지만 디테일한 것도 이 머리가 깨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걸 뭐 어떻게 나나 그냥 이- 퉁쳐서 하고 싶지. 1% 싸움이라서 퉁치고 하고 싶은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이 디테일 승부가 많이 갈리기 때문에 더 머리를 좀 더 고생시키게 하고 좀 더 머리를 써서 그 미묘한 차이를 알아내는 자가 예. 쟁취할 수 있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오늘 학습과 디테일 다음 시간에도 다음 에피소드에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은 무엇인가 이제 계속 투. 연장해서 투 또 중요한 내용들과 재밌다. 네, 저만 재밌죠? 재밌다. 너무 재밌어. 고 작가님 보면은 너무 집중해서 들어서 예. 부담스러울 정도예요. 예현 씨는 지금 뭐 이렇게 열심히 듣나 진짜. 그 박사님 그래도 오늘은 예. 내가 그래도 말 많이 했어. 예, 그전에는 오늘 열심히 완전히 했어요. 청각자였는데 예, 오늘 좀 많이 많이 했어. 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예. 다음에 2부. 2부에서 또 2부에서 회사 생활은 무엇인가 해서 또 깨알 같은 예. 생존 꿀팁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